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할게요. 326조 등록 당시의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들 사이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사실 요거는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이원화됐을 때 있었던 규정으로서 그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자 보세요. 자, 토지입니다. 토지 취득할 때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 지상권 설정한다 봅시다. 그러면 가액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상렬이가 가등이라 할 때 무슨 가액을 하라? 부동산 가액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가액을 잡고 몇 프로 때리면 돼? 0.2%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죠? 등록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얘가 시가가 뭐해서 급등해서 얼마가 됐다? 10억 원이 됐고, 이거를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서 자산 재평가해서 장부가액을 얼마로 바꿨다? 10억으로 바꿨다 그 얘기야. 근데 이때 또 다시 뭐 요 토지에서 예를 들어서 뭘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또 그럽시다 한번. 뭐 바뀌었다든지 뭐 기타 사례 이때 다시 뭐 지상권 설정한다 또는 뭐 가등기한다. 그러면 당초 얘는 취득가액은 얼마였지만 1억이었지만 지금은 시세의 변동에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해서 자산 재평가로서 가액이 얼마 됐어요, 여러분? 10억. 그럼 이 당시에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가등기를 한다. 그럼 이때 토지 가액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 얘기야. 얼마로 기준 잡으라는 얘기야? 10억. 달라진 가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공유권의 분할일 때 A 토지를 갑과 을이 60대 40% 갖고 있었다고 그랬나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얘가 분할하는 가지서 찢어져 하면서 갑이 몇 프로? 50%, 을이 몇 프로? 50% 이렇게 됐다. 이거 가정했었죠? 그러면 이때는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다 그랬죠.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이때는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갑으로부터 을한테 몇 프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10%가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첫째, 국세 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분할하는 것에서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이때는 지분율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율이 증가된 자에게 뭐 한 걸 본다? 양도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양도한 거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지분율 10% 초과취득분에서 10%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때 이 해 때에 대가를 지급받았느니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얘가 지금 을이 10% 초과 받았죠? 맞죠? 을이 10% 더 받았잖아. 그러면 초과 취득분 10% 돼서 을이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무슨 양도? 유상양도. 유상은 항상 도자한테 가서 하는가, 수자한테 가서 하는가? 양도잖아. 그러니까 항상 누구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무조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도자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무슨 양도가 여러분? 유상양도. 따라서 이때는 도자. 누구예요, 여러분? 양도자 누구예요? 갑한테 뭐가 가서 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가서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슨 양도고? 무상양도. 무상은 항상 도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그래서 이때는 누구한테? 양수자, 을한테 뭐가 가서야 된다? 증여세가 가서야 된다. 그 얘기죠. 됐나요? 여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국세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많아온다? 취득세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취득세가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자, 이때에 갑은 당초 몇 프로에서 50%에서 60%였죠? 60%에서 몇 프로 받았으니까 50% 분할받은 거죠? 그러면 요때는 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특례세율,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2.3%에서 몇 프로 빼라고 여러분? 2% 빼면 몇 프로 여러분? 0.3%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 의리 문제죠. 의리 몇 프로 됐죠? 50%. 당초 지분이 몇 프로 했죠? 40%. 그러면 초과 취득액이 10%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당초 자기 지분이었던 역시 특례세율 2.3%에서 2%를 빼면 몇 프로 때리는가? 0.3. 문제는 요게 문제죠. 10% 초과 취득했잖아. 그럼 이때 취득세를 과세를 할 때 얘는 역시 얘도 뭘 따져야 돼? 대가 유무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무슨 취득? 유상취득이죠. 그러면 10%에서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4%. 그렇죠? 대가를 지급 안 했다. 요것처럼. 그럼 뭐로? 상속의 무상 3.5%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모르겠어. 그럼 그냥 내비둬. 다만 공유권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자. 확인해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거는 그냥 단순히 특례세율 적용해서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2.3%에서 2%를 빼면 몇 프로 떼는 거고 0.3%.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부분 요 놈은 뭘 따져서 대가 유무를 물어봐서 대가가 있다면 유상취득 4%, 대가가 없다면 상속의 무상 3.5% 때린다. 이렇게 그냥 구분만 이렇게만 적용하세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와요, 이거는. 자,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자, 이해를 돕고자 했으나 이해가 되기는커녕 더 돌아버리겠다 스퀘어.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또 지금 모르면요 또 하다 보면 언젠가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란 게 하다 보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부분에다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진도 못 나가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 이해가 안 되면 표시를 해놓고 뭐 견출지 하나 붙여놓고 또 한번 후에 내보거나 다음에 보자. 아니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27쪽 세율 갈게요. 자, 단독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단독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상 어디 등기사항이죠, 여러분? 어디 등기사항이야? 을구 등기사항이죠. 그럼 그 위에 소유권은 어디 등기사항이야, 여러분? 갑구 등기사항이잖아, 여러분. 그거 갖고 구분하면 돼. 그러면 소유권은 원래는 뭘로 가셔야 되는데 취득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여러분 박스 바로 밑에 별표 하나 있네요.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율은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한다. 또는 종전에 뭐만 냈다 여러분? 취득세만 내고 종전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이럴 때다는 얘기죠.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얘기했었죠. 뭘 받았는데 상속을 10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현재 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지금 10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매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그럼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건수 생겼잖아. 매도해야 되잖아. 어떻게 되는가? 상속 등기를 안 했다 해서 이 사람 상속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상속 재산은 맞아요. 왜냐면 상속은 등기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를 안 했다더라도 취득을 못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갑이다 봅시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상속이 됐죠. 근데 계속 을이 누구 명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의 명의로, 피상속의 명의로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매도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일단은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상속 등기를 하셔야죠. 왜냐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이 을은 처분할 수가 없죠. 네,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무슨 등기 하시라고 돼요? 상속 등기를 하시라고 하셔야죠. 그럼 지금 와서 등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15년이란 얘기예요. 15년. 즉 1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버텨야죠. 응? 더 버텨야지. 몇 년 더 버텨야 돼? 5년 더 버텨야 돼. 5년 뭐 길잖아요. 여러분 수험표 5장이면 돼. 그럼 지금이라도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엄청난 뭐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가 엄청 나오죠. 몇 년간에? 10년간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365라면 10.95%에다가 10년이니까 110 물이 나오는 거죠. 모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등기를 하려면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관련되니까 원래 뭘로 해야 돼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해야 되겠죠. 상속 소유권 관련 등기니까 뭘로 내야 돼요? 취득세. 근데 취득세는 몇 년이냐면 무신고일 때가 5년이에요. 5년. 지방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고 여러분? 5년. 그럼 얘는 5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그럼 얘는 취득세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내고 싶다 해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못 내니까 무슨 등기를 못 해요? 지금 상속 등기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뭐를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 내고 취득세 냈습니다. 영수증 들고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취득세를 내? 못 내? 못 내. 왜 못 내? 제척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해하세요? 요 공소시효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소시효. 이놈을 나쁜 놈을 잡아야 돼. 근데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했다고? 지나버렸다고. 그러면 나쁜 놈이 나 잡아봐라 해도 못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교도소 갈래요. 그래도 잡아 못 잡아? 못 집어넣어. 공소시효기는 지나버렸으니까. 똑같이 취득세를 때리는 기간 지났다 못 지났다? 지났어. 그럼 얘는 취득세 내? 못 내? 못 내. 근데 무슨 등기 하려면? 상속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를 해? 못 해? 못 해. 그러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받아줘 못 받아줘? 못 받아주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 뭐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 내라 그 얘기예요. 등록 면허세는 아직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안 지났으니까? 안 지났죠. 왜 안 지났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세요? 등록세는 언제까지만 내시면 돼? 등록 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뭐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요 소유권 그때 일로 와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이때 소유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는 세율, 표준세율에서 다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뺀 거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따로 외우지 마시고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거다. 다만 등록 면허세에서 상속일 때는 뭐를 묻지 않는다? 농지냐 비영리법이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 등록 면허세를 저는 이렇게 써요. 8월 15일 날에 38선이 거전이 빨리 통일하세 이런 식으로 암기 기법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예전 공부하신 분들은 저 보면 아직도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직도 생각나요. 뭐가요? 그러면 8월 15일 날에 38선이 거전이 온 국민이 20만이 빨리 통일하세 뭐 이런 식으로 암기 기법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그러면 겨우다 적으세요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것은 요거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이라도 뭐 하라 여러분? 상속 등기하라 그 얘기죠. 그 대신 취득세를 내지 말고 뭐로 내라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 아직 등기하기 전이니까 등록 면허세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니까 몇 프로? 2.8% 2% 빼니까 몇 프로 여러분? 0.8이죠. 설사 그게 뭐라 하더라도 농지라 하더라도.
0.8%의 등록세 내고 그 낸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류에 상속 등기신청서류에 뭐해서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상속 등기를 해서 명의를 누구 거로 만들어 놓고 을로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매도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속세 제적기간의 기본이 몇 년이다? 15년. 그러나 지방세는 몇 년이다? 5년.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몇 년이다? 7년 그랬죠. 7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만 실무 나갔을 때 이러한 제적 기간이 있고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서 보실 수만 있으면 되지. 고객 앞에서 여러분 실무서를 찾아보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모르면서 걔네 소설 쓰느니 실무서를 찾아갖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도 판결 낼 때 법정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다 찾아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쳐졌죠? 그 유명한 뭐? 서리. 자, 서리일 때는 서리는 무조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외워졌죠? 이를 끄집어 가갖고 지방세는 무조건 몇 분율이니까 1000분율이니까 이를 끌고 가라 그랬죠.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0.2%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전의 세율을 물어보기보다는 뭐를 물어본다? 과표를 물어볼 것이다 그랬죠. 왜? 세율은 차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출전의 장난치기가 밋밋해. 그 대신 여기서는 뭘 장난친다? 과표를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이때는 무슨 가에? 부동산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무슨 가격으로 하자? 부동산 가격으로 하자. 제가 EBS 7년 강의하면서 이 소리를 하도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 EBS 스태프들도 다 알아. 지상렬 선생님 오셨네. 그래요. 자,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이라면 무슨 가격을 한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일 때 뭐예요, 여러분? 밑줄 요역지 가액. 이거는 뭐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전세권 일단 장난칠 거 없죠, 여러분? 전세금액. 자, 주의하라. 임차권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 임차권은 충분히 장난칠 수 있다. 특히 올해 요거 개정하려다가 개정이 안 됐죠? 자, 보증금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월세다. 월세, 원림대차 금액. 그래서 실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지방세를 개정할 때 전세와 과세 형평상 보증금을 가지고 과표로 개정하겠습니다. 라고 올렸다가 지금 지방세가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와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야들은 지금 국회법이니 이런 거 지들과 관련된 법률에 신경 쓰지 민생 법안은 뭐 없죠, 지금. 그럼 지방세 다른 거 어떤 자동차세라든지 이렇게 세부담이 올라가는 건 배제하더라도 다른 실무 절차 규정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안 해버려, 지금. 여야가 안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개정안이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개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월세에서 여러분 보증금으로 바뀌면 등록면허세가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증가되죠, 증가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뭐는 없다 그러지만 증세는 없다 그러지만 증세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특히 지방세가 올해 다 현 개정안으로 바뀌면 다 증세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올려버리겠다. 150%였던 건 300% 올려버리겠다. 자동차세, 다 이거 두 번을 분납하는 거에 대한 일시 한 번에 내는 거에 대한 특기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다 사실 증세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차권은 뭐다, 여러분? 월세입니다. 월세. 자, 그 다음에 적용 압처. 무슨 금액을 알아, 여러분? 채권 금액을 알아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각종 변경, 말소. 이게 중요하죠?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등이 나왔다. 그럼 한 건당 얼마다, 여러분? 6,000원. 6,000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별표 2개, 최저세. 제일 중요하죠? 등록면허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6,000원. 모일 때는? 6,000원 모일 때는 미만일 때는
얼마를 한다? 6천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6천을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은 뭐야? 지금은 기억나는데 좀 이따 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고사장 가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고사장 갈 때 여러분 항상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자 포치기에 박아놓고 얼마 만들어놔? 6,000원 넣고 여기다가 사각구퉁에다 최저 한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꺼내서 봐. 하나, 둘, 셋. 6,000원 맞네. 그 감독관이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갈 참이 있나 본다, 이 스키가. 네가 줄죠? 그러면 가겠죠. 그 대신 우리 여기 써놨죠. 최저 한세. 에이씨 오직하면 이러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무조건. 지상 명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리고 6,000원 모임을 잊지 마라. 최저 한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칙 좀 보겠습니다. 통칙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자 주요 통칙 맨 밑에 1번 취득 시효입니다. 무슨 취득했죠 여러분? 시효 취득했죠. 그러면 시효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가를 지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 적용되면 세율이 무슨 세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의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맞죠? 그래서 거기 됐잖아. 취득 시효를 원유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의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라. 밑줄 쳐놨어요? 상속의 무상 취득이니까 몇 프로 여러분 여기는? 응? 1.5야? 3.5야? 3.5야 3.5. 거기 제11조 제1항 2호 있죠 여러분? 요 11조는 취득세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취득세 세율. 소유권이잖아. 소유 등록 면에서 소유권은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일 때만 오는 거야 여러분. 다만 자기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지방세법 제28조가 바로 등록세 표준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이때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세율 감옥의 세율 몇 프로? 0.8%를 적용하라 이렇게 됐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0.8이 아니라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세율 0.8% 예, 맞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정상적으로 시효 취득할 때는 뭘로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아예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돼 있대 지금. 안 돼 있는 토지 등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등기 하려면? 시효 취득 등기 하려면 일단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야 지금은 자기 소유 뭐에 대해서 밑줄 미등기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시효 취득했다는 승계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봐라? 보존 등기로 봐라. 그입니다. 보존 등기.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은요, 한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건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일시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 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 등기를 할 때 이때는 건당 얼마? 6,000원. 변경 등기다 초점 맞추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4번 등기 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했다가 표시상을 잘못 등기했다가 다시 정정 등기함이 판결에서 명백하게 입증될 때는 이때는 한 건당 역시 얼마로 하라 여러분? 6,000원 변경 등기를 보니까. 자, 그다음에 가등기 세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여기 밑줄 소유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가등기일 때는 이때는 28조니까 바로 등록 면허세 세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담보 가등기일 때는 이때는 저당권 등기의 일종으로 봐라.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0.2%가 되는 거죠. 세율은 무조건 서리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0이. 변경 말소 해지가 아닌 등록 물권과 임차권일 때 세율이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0.2죠. 예, 그래서 결론은 0.2.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채무자 변경 되봅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상 밑줄 채무자 변경. 요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이네요. 채무자 뭐예요, 여러분? 변경. 변경되니까 이때는 역시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통칙은 솔직히 여러분한테 범위를 시험 공부 범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꼭 숙지하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꼭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은 못하는데 일단 특징이 무슨 말이 나오면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몇 프로 6,000원으로 몰고 가시는 개념만 좀 잡아두시고요. 시효 취득했다. 시효 취득했는데 그 시효 취득하는 거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시효 취득일 때는 취득세로 가는 거면서 이때는 뭐로 가는 거죠? 상속의 무상으로 해서 3.5로 가는 거지만 등기 자체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시효 취득 등기를 할 때는 무슨 등기로 간다 여러분? 보존 등기로 가면서 이때는 등록 면허세로 간다는 거 한번 좀 봐두시고요. 조금 부담스럽다. 나 여기까지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어쩔 수 없어. 그 대신 328쪽에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할 게 있죠. 꼭 잡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탄력세율보다도 탄력세 한번 밑줄만 좀 쳐주시고요.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단 여러분 주의합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무슨 세율은?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 탄력세를 취하고 있죠. 탄력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여러분?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가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는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종 무슨 세율은? 중과세율은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는 무슨 세율로 본다 여러분? 일정세율로 봅니다. 물론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고요. 최근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네요. 중과세율은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2번 최저한세 다시 나왔죠? 세계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할 때는 얼마란다 여러분? 6,000원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과세율이 있죠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출전에 등록 면허세 중과세를 내겠다면 분명히 의도는 못 맞추게 하려는 문제입니다. 못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오냐?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실제 언제 나왔냐? 1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15회 때. 아주 그때는 작정을 하고 내갖고 이런 규정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깊숙이 냈던 부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대신 뭐 329조 부가징수 나오면 여러분 얼른 맞으셔야죠. 별표 2개. 아마 등록면허세 부가징수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종합 문제로는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 문제가 나오면. 근데 부가징수는 여러분 원칙 뭐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죠. 흐름 잡으세요. 원칙 뭐? 신고 및 납부 예외 뭐 여러분? 보통징수. 잡으십니다. 그게 제일 큰 골격입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할 때 신고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시장군수, 납부하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납부하는가? 시군금고. 시군금고는 여러분 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그 지방자치단체 현금의 입출금을 관리할 금융기관과 은행 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앞에 가면 항상 우리은행 지점 무슨 지점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고 계약 체결점 이런 게 팻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붙이네요.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요? 시장군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가는 거고 납부는 어디 가서 내면 돼요 여러분?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신 건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별개다. 별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3번 등록을 하려는 자. 등기를 한 사람이야? 등기를 하려는 자야? 하려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를 하려는 자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고 및 납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신고 기한인데 신고에는 원칙과 예외죠. 원칙 언제까지? 등록 전까지. 밑줄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한서 뭐 하는 날까지 여러분?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기한이 확정적 불확정적 불확정적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 면허세 납세문이 있다 없다? 없어. 아까 우리 상속등기 10년 지나갔다 20년 지나갔다? 그러면 다른 상속세라든지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 있을지언정 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 면허세는 제척기간에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뭘 안 했으니까? 등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등기하기 전까지만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 등록 면허세는 보통 징수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한이 뭐니까? 불확정적이니까. 그러면 보통 징수로 간다 못 간다? 못 가. 왜? 아직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모두 못 나와 여러분. 가산세도 못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왜 보통 징수를 하냐? 바로 그 예외 규정 때문에 그렇죠. 예외 규정 때문에. 예외가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예외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 취득세에서 봤던 겁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취득세에서 물어봤던 거 똑같은 규정입니다. 이때는 등록 면허세를 하더라도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30일 이내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여기 여러분 30일 시뻘겋게 쳐야 됩니다. 정말. 이걸 출전에 살짝 어떻게 바꿔? 60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일 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여러분? 30일. 종종 취득세 신고 기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기산점 잡고 만료점 잡고 이때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등록 면허세를 하더라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보통 징수로 가니까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보통 징수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의제. 예, 역시 시뻘겋게 좀 표시해 주시고요. 신고의제는 꼭 적으세요. 등록 면허세만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즉, 등록 면허세가 아니면 다른 데서 물어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문제가 나오면 출제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뭐 안 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꼭 적으세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어떤 경우를 말한다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 여러분? 과소신고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꼭 밑줄 쳐놓으시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여러분? 무신고 또는 무슨 신고? 과소신고죠. 그때는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는 했다. 신고라는 의무가 전부는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뭐는 됐다? 납부는 되었다. 왜? 신고와 납부는 별개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장 군사 때 신고는 못했어. 근데 내가 당장 오늘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은행 가서 뭐 해서 납부하고 영수증 들고 등기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뭐는 들어왔어? 돈은 들어왔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어때?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안 들어와도 전 안 옵니다.
어디 가서 물든지 네 맘대로 알아 시켜. 근데 돈 안 들어오면 그때 전화 옵니다. 야 어디 오늘 입금 안 됐다. 예 사모님 빨리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놓치지 마요 여러분.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셨다도 뭘 했다면 납부를 했다면 자 밑줄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고 여기죠. 신고를 하고 즉 신고를 한 거로 보겠다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니까 뭘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납부는 했으면 뭐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고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 그러면 결론은 뭘 안 때리겠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의미야. 신고한 거로 본다는 의미는 결론이 이거죠. 가산세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따라서 결론 이거죠. 뭐 밑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왜 이게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예. 옆에 뭐라고 써졌어요? 예. 문제는 취득세가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만 예. 기억 안 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예외 보통 징수 합시다. 납세문자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테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총론에서 배운 거 똑같죠. 다만 등록 면허세 가산세는 취득세 똑같지만 자 밑줄 작년 했죠. 취득세 80%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작년 시험 문제 이거 나왔죠. 그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몇 프로? 80%. 자 부가세 갑시다.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고요? 지방교육세 내고요.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았으면? 감면을 받았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죠. 자 여러분 볼까요?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했습니다. 임대를 중개했는데 임차인이 어떠한 요구가 들어왔느냐? 임차권 설정해달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저 불안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임대인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자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해주겠대. 자 계산합시다. 그래요. 임대인이 임차권 불안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 해준다니까 등록면허세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거죠. 누구 명의로 하는 거니까? 임차명이죠. 자, 보증금, 임대 보증금 2억 뭐 1억 월세 200만 원 너무 비싸나? 월세 200 비싸? 그래 그냥 이렇게 합시다. 바꾸죠. 보증금 2억 월세 100만 원 깎아줬죠? 깎아줬잖아. 자 이에 따라서 계산하세요. 이거 한번 해봤었죠? 예. 등록면허세 얼마의 임차권 설정에 따른 얼마냐고? 임차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얼마냐고 계산하세요. 응? 문제 안 풀어? 얼마요? 그럼 여러분 얼마냐 그러면 딱 생각이냐 과표에다가 자 과표에다가 뭘 곱하라? 세율을 곱해라. 이거 여러분 뭐 생각해? 그럼 과표는 얼마 여러분? 보증금 2억 원이야? 월세 100만 원이야? 월세 100만 원. 세율은? 설이 몇 프로? 얼마예요? 1원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2천 원이에요? 200원이에요? 2천 원이죠? 우리 이게 어려워. 1원이 그 다음에 아씨. 그럼 얼마를 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몇 프로? 20% 얼마? 400원인가요?
예, 그럼 이건 또 최저한서 걸리겠네. 그럼 내비로 두고. 자, 이렇게 합시다. 과표, 예, 과표. 뭐, 얼마로 할까? 부동산가에 5억 원. 아, 이렇게 합시다. 고칩시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한답니다. 자, 이때 대출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2억 2는 2, 3, 5, 6 네, 2, 3, 5, 6 2억 6천만 원. 이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 세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은행은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거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네. 그러면 과표 잡읍시다. 세율. 자, 그럼 과표를 얼마로 해야 되나요? 2억 원입니까? 2억 6천만 원입니까?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이랬어요. 채권 금액이 뭐 할 때랬어요? 불분명할 때 일로 오라고 그랬죠? 응? 아까 여러분 어디 보세요. 326조. 326조 동그라미 2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뭐 할 때? 없을 때는 올라오고 채권 최고액 그리고 분명히 적어놨죠 위에다가 있을 때는 예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채권 금액. 그래서 이건 주로 언제냐? 근저당권 설정할 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할 때. 자 그럼 과표가 얼마로 돼야 돼요 여러분? 2억 원. 세율은 몇 프로? 그럼 얼마 여러분? 2는 4. 얼마요? 어? 자, 잘 모르면 20%면 얼마? 20%면 4천만 원이죠? 그럼 2%면 400이죠? 맞아요? 20%면은 2는 4천만 원, 2%면 400. 그 다음에 0점이니까 40만 원이에요? 맞나요? 참, 우리 이게 어려워. 20%면 2억 원에 20%는 얼마고? 4천만 원. 2%면은 400. 그럼 0점이면 얼마? 40. 자, 그럼 어떡하라냐, 여기다가. 등록면에서 얼마 되고요? 40만 원. 여기다가 몇 프로? 20%. 얼마? 또 어렵네. 248. 얼마요? 8만 원을 뭐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내라고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조금 바꿀게요. 만약에 얘가 감면 대상이라고 가정합시다. 몇 프로 감면해 주냐 봤더니 여러분 50% 감면 대상이다 봅시다. 그러면 요 40만의 몇 프로를 50% 감해 주란 얘기죠? 그럼 얼마란 얘기 여러분? 20만 원.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얼마예요? 지방교육세 얼마요? 요 납부세액이 몇 프로다고요? 20%. 그럼 얼마요? 4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등록면에서 20만 원, 지방교육세 4만 원 이것만 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뭘 받았으니까? 그럼 요 놈의 몇 프로? 20% 얼마? 4만 원을 뭐로 내야 된다고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세액이 나오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무조건 올라간다 여러분. 농특세.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깜농 그랬죠. 물론 감면세액이 없으면은 당연히 농특세는 내고 안 내고 뭐만 내는가? 지방교육세만 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재산세 갑시다. 330조 보유세. 예, 조금 쉬었다 들어갈까요? 예, 조금 쉬었다 들어갔죠.